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크리처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여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108석. 여기서 8석만 이탈하면 이론적으로 개헌이나 탄핵 추진도 가능한 상황. 국민의 정권 심판이 여당 명줄만 붙여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크리처에서는 22대 총선 그 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번 총선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 총평을 부탁드리기 전에 우선 민주당 137대 국민의힘 131 예상하셨던 크게 빗나갔는데요.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소명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저희는 뭐 이제 필연적으로 뭐 예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상이 틀리면 또 그 예상 틀린 거에 대한 또 질책을 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이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질책을 하신다면 따갑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가 질책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보실 때에 차이가 좀 크게 났는데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생각이 이제 말씀드린 거고 137대 131이라는 숫자가 박사님도 그러시고 상당히 좀 이렇게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보신 분들이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대체로 이제 초기 전망하고 후기 전망하고 이제 많이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30대 131 전망을 내놨을 때는 국민의힘이 뭐 압승한다 그럴 때 이제 그 전망을 이제 내놓은 거고 이제 선거에 이제 임박해서 투표일이 임박해서는 저한테 이제 이걸 바꿀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제 몇 차례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유지한다고 했어요. 뭐 제 나름의 이제 어떤 그 관측의 근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고 저는 중도층이 막판에 약간은 좀 균형을 좀 잡지 않을까. 그리고 제3지대 신당 특히 뭐 개혁신당 쪽으로 조금 더 표심이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제 나름의 이제 계산이 이제 있었던 건데 그런 게 이제 작동하지 않고 중도층조차도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처럼 확실하게 이제 민주당에 그냥 힘을 실어준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오차가 좀 발생한 거죠. 알겠습니다. 숙명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제 제3지대까지 고려하셔서 보셨던 그것이 이제 좀 그 균형과 견제 이 부분에서는 이상적인 그런 표의 의석수 배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고요. 총선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명백히 이거는 어찌됐건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이 이제 강했던 거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이제 확실하게 힘을 좀 실어줬다. 그리고 이제 200석까지는 범야권에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말고 탄핵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라. 저는 일단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권 심판론에 확실하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민심이고 국민의 명령이고 균형과 견제보다는 그것이 앞서는 그런 결과다. 자,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변이었다. 어느 부분을 좀 보십니까? 가장 이변이었던 것은 역시 뭐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화성을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은 좀 특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내지는 응징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기류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특이하게도 이 지역에서는 소수 정당의 이제 당 대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왜 이제 선택을 했겠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 유권자들도 만약에 심판이나 응징을 원했다면 그냥 민주당 후보 찍으면 돼요. 그죠? 또 뭐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이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저는 뭐 사실은 그 화성을 유권자들이 응징보다 심판보다 미래를 택한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뭐 각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그 변호사들이 줄줄이 당선된 거라든가 또 뭐 막말 논란을 빚었던 또 그 의식 구조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민주당 후보들도 대거 이번에 당선이 그냥 다 돼버렸다. 이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게 향후에 상당히 그 좀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 뭐 이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독설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무조건적인 어떤 충성과 무조건적인 옹호 발언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사실은 그런 인물들이 친윤계 중심으로 있었던 거고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했던 건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사람들 그 호위 무사들이 어떻겠습니까 기세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또 상당히 국민들이 또 이렇게 심판 심리가 또 작동을 할 건데 그런 이제 씨앗을 좀 그냥 살려놨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잘못하는 거다 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그런 그 전반적인 그 흐름 속에서도 이분들은 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사실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을 보게 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것도 있지만 또 그 비례대표에게 또 투표하는 그 수도 좀 많아서 개혁신당이 3명이 이제 결과적으로 의원을 배출을 했지요. 이준석 대표의 당선, 그 개혁신당의 불씨, 이걸 가장 이변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총선의 최대 파란은 역시 조국 혁신당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는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잇따라 방문을 하면서 개선 행보를 보였습니다. 검찰개혁과 민생 안정이란 노선도 재확인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이 이 정도의 약진은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죠. 조국 혁신당의 향후 확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확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사실은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뭐 진보 지지층 중심으로 해서입니다만 이렇게 이번에 뭐 속된 말로 뜬 것은 이게 과연 건강한 현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건강하지 아니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이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 강하다 보니 이재명보다는 차라리 조국이 그 수단으로서는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표심을 확 몰아준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국 그 대표가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조국 사태 때는 진보 진영도 반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국 대표의 그 살아온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그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국 이쁘다고 다 이렇게 나서냐는 거죠.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뭐 실형까지 지금 선고 어찌됐건 뭐 받은 상태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그리고 가족 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실형 선고도 받았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조차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마치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조국 대표는 정말 이 세상에 제가 보건된 이번 그 대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그 정의로운 사람은 없는 뭐 그런 모습으로 막
나타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박하게 평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이 특히 진보지지층 이번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분들, 뭐 조국 사태 때뭐 조국 수호 외쳤던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발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표심이 한쪽으로 확 쏠렸잖아요. 제가 이것도 건강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심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양당의 그 프레임에 그냥 속절없이 그냥 그 좀 동원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TK, PK 뭐 이쪽 뭐 지역 딱 갈렸죠.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바람직하냐, 이게 한국 정치 미래를 위해서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주의가 굉장히 그 도드라지게 나타났죠.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고 이번에 얼마나 네거티브전이 심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뭐 어찌됐건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양 진영은 이제 뭐 완전히 갈려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추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당이 뭐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지지하고 이것이 과연 그 선진국의 그 국민들이 인가 할 정도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양당은 뭐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해서 유권자들을 뭐 거의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도 우리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다음 공천도 우리 마음대로 막 해도 결국 이 사람 찍어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이번에 약간 좀 균형을 잡아주고 좀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은 민주당 이재명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공천 파열음이 상당했는데 국민들께서는 이제 더욱 힘을 실어주셨어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175석.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균형이 이제 확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 심리가 그만큼 이제 강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거부감 내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증오심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표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좀 너무 과도하게 깨진 그런 측면은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21대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하고 지금하고 결과만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뭐 대패, 뭐 압승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그동안 이제 거대 야당으로서 조금 힘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21대의 그 비율대로 가다 보니 이거 완전 이제 그 여당으로서 힘들게 되지 않았냐 이런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 뭐 이런 쪽으로도 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국민의힘이 잘했다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면 이런 성적표가 나오진 않죠. 근데 지난 총선 때 이제 총선 직후에 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이제 약간 좀 국민들이 힘 조절에 실패한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맞은편에 이제 그 이번에 당선된 최민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에는 국민이 힘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냥 의지를 가지고 응징 의지를 가지고 민주당의 표를 그냥 몰아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또 향후에 너무 과도하게 오만해지면 또 민심이 또 180도 또 바뀌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문제 많은 문제성 인물들도 꽤 있었는데 그냥 휩쓸려서 당선된 것 이거는 향후에 민주당에게도 꽤나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좀 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유권자들이 좀 걸러주면 좋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 너무 좀 감정이 좀 앞섰던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선을 그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기조는 총선 이후에도 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친명계 인사들 그런 분위기가 좀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이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 부분적인 연대. 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을 합쳐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고,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 수면 하에서는 은근히 치열한 경쟁. 네.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도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뭐 친문계들이 꽤 많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이제 꽤 있는 거고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이제 주류가 되겠다 이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일종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공조를 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흔들기도 하고 뭐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고요. 예. 뭐 어찌됐건 조국 혁신당이 이제 이번에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경쟁 구도도 지금 이제 만들어졌다 불가피하게. 예.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친문계들 특히 이제 비명계 이제 친문계들은 그쪽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돼버렸다.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좀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확장성을 갖고 내지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와 대여 투쟁에 본격적으로 좀 나서려면 원내교섭단체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 한 8명 정도가 12석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 뭐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조국혁신당은 뭐 새로운 미래하고는 이제 통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제 필요하다면 뭐 진보당하고도 이렇게 힘을 합치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일단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고 당장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민주당 내 내분이 이제 갈등이 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친명계하고 이제 비명계 친문계 사이에서 갈등이 좀 고조되다 보면 이제 그들 이제 비명계 친문계들이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조국혁신당으로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선거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은 잘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대승을 했는데 다음번 지방선거 때 완패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내분이 심해지겠죠. 이제 지방선거 뒤에 곧바로 이제 대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참패 이거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분열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고, 그때 이제 그 대거 이제 그쪽으로 이탈해 나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방선거가 이번에 또 전국을 확 바꿔놓을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결국 이제 범민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민주당이 누구냐 이런 걸 가지고 또 패권 싸움도 있을 것 같아요. 친문 친노 그룹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민정수석도 했지만 지금 보면은 친문 친노들이 중심이 돼서 구성된 건 또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친문 친노가 조국혁신당을 왔을 때 여기는 패권 싸움이 또 따로 없겠습니까? 근데 뭐 이번에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반면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친문계 같은 경우는 친노 친문, 그야말로 뭐 나름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계파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정치력, 정치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죠. 예.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다고 할까요?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지금 이제 상고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길지 않게 네. 판결이 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장 당 대표가 이제 네, 비니까 1번이 박은정 의원인데 검사 출신이에요. 정치 경험이 이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좀 주요 변곡점을 봐야 되겠습니다.